사람 누구나 무언가를 소유하고 갖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사람이 내면적으로나 표면적으로 바라는 바가 있죠. 그것은 아마 재화, 돈일 것입니다. 누구나 돈을 갖기를 원하고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지만은 그렇게 수월치는 않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많은 돈을 못 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천태만상의 이러한 그 재화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지만은 그렇게 용이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또한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열망에 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적인 그런 현실에 우리는 그 노출되어 있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아마 이것은 영원한 숙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의식주라는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재화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한 재화를 얻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사주는 어떠한 구조가 되었든지 간에 돈을 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가 집중적으로 발달이 되어 있다면 그 발달된 활동을 통해서 누구나 돈을 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돈을 벌지만은 그래도 좀 많은 돈을 이렇게 취득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 존재한다고 한다면은 또는 그러한 패턴이 존재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좀 더 용이하게 그 재화를 얻는 그 방법 쪽으로 우리의 힘을 좀 모아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사고를 하는 존재입니다. 생각을 하는 존재죠. 생각을 통해서 반드시 어떠한 말을 하게 되고 또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한 명조가 갖고 있는 사고가 어떤 사고를 가졌느냐. 이것이 돈을 버는 하나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심리작용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람은 어떤 심리를 갖게 돼 있을까요? 그 심리적인 면을 한번 살펴보고 그 심리가 바탕이 된 그 상황에서의 사회 활동력을 한번 조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사주 구조도에서 보면은 이거는 일간입니다. 일간은 사주의 주체이고 정신이기 때문에 모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에너지를 활용하는 그러한 중심 그 위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십신들은 바로 일간이 사용하는 그런 도구이고 또 사회적인 일의 수단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비겁은 비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정신세계 또는 어떠한 심리를 갖고 있느냐. 자, 이거는 비겁은 일간과 같은 오행이기 때문에 이거는 심리적으로 보면은 경쟁 심리에 들어갑니다. 남과의 경쟁을 유도하는 그러한 기운 요소가 됩니다. 자, 이것이 비견과 겁재로 나눠지는데 이 경쟁 심리는 결과적으로 비견과 겁재로 나눠지는데 그러면은 비견은 어떤 특성이고 겁재는 어떤 특성인가? 반드시 어떤 사주든지 간에 비견이 있으면은 경쟁 심리를 갖게 됩니다. 자, 두 개로 나눠진다면은 비견이죠. 예. 자, 비견이 됐든 겁재가 됐든지 간에 이거는 교류입니다. 사람하고 교류하고 소통이죠. 교류, 소통. 자, 이러한 면을 물론 겁재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 더, 겁재라는 말이 재를 아주 강하게 욕구를 내서 취한다. 물론 요새 말로 하면 겁탈한다라는 의미인데 겁탈은 아니고요. 하여튼 재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재를 보면은 그걸 취득하려고 그런다. 탐하는 그런 기운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 발짝
비결에서 더 나가서 이제 승부욕이나 승부욕구, 그 다음에 이제 경쟁심리, 자, 이것이 더 발달되어 있는 그런 기운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결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인 처세를 잘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남보다 위에 서고 남보다 앞서 가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돈을 버는 관점에서 이러한 심리가 작용하면 할수록 돈에 대한 그런 활동력은 더 뛰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견이나 겁재가 없는 사람과 비교해서 있는 명주인 경우에는 그만큼 돈에 대한 활동력이 증가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간입니다. 일간 자체는 이 모든 활동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실행력이나 추진력을 나타냅니다. 일을 실행하고 추진하는 능력입니다. 추진력. 그렇기 때문에 일간의 기세가 강하면 그만큼 추진력과 실행력이 뛰어나고 모든 일을 아주 역동적으로 하겠다는 의욕이 강하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일간의 기세가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바로 일에 대한 그러한 그 실행력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또는 또 많은 재화를 얻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력이 바로 일간의 기세에 달려 있습니다. 기세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뜻은 더 큰 것이고, 그리고 그에 대한 추진이나 일을 진행하는 그런 능력이 탁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식상입니다. 자, 식상이죠. 식상은 어떤 창의적인 또는 어떤 새로운 변화, 창의성과 변화를 나타납니다. 창의성, 그 다음에 어떤 변화성, 뭐 식신이든 상관이든 이러한 특성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는 매우 표현, 앞으로 바깥으로 표출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건 표현 심리를 나타납니다. 가만히 안에 잠재시키지 못하고 안에 있는 어떤 능력들을 반드시 바깥으로 표출해내려고 하는 그 의욕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창의적이고 변화성을 통해서 새로운 수단을 강구합니다. 방법을 찾는 거죠. 자, 이렇게 해보면 됐다. 해보고 또 안 된다 하면은 그 다음 다른 방법, 다른 단계, 또 다른 구상, 또 다른 실천, 이와 같은 아주 변화무쌍한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로 식신과 상관의 기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버는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식신은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사용이 됩니다. 무조건 어떤 거래나 어떤 유통을 통해서 돈을 벌겠지만은 그 과정에서 반드시 이러한 창의성이나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시도를 강구함으로써 더 폭넓은 그러한 어떤 수단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성입니다. 자, 재성은 물론 재물을 취득하고 소유하고 또 지배하려고 하는 그 심리가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이건 소유 심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소유 심리, 이건 표현 심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경쟁 심리. 자, 소유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적에 일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데 그 결과를 얻는 그러한 욕구가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거는 이제 정제와 편제로 나타나게 되는데,
자, 정제일 경우는 좀 합리성의 관점에서 재물을 취득하라고 합니다. 이건 합리적 방법을 통합니다. 그러니까 주고받음이 확실하다는 거죠. 확실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일한 만큼 또는 내가 노동한 대가만큼을 바란다는 그런 뜻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반면에 편재는 좀 재물에 대한 집착성입니다. 자, 집착성이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재물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 집착적인 아주 강한 집념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성이 정제보다 편재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만큼 재물의 소유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한 만큼 그만큼 활동력은 거기에 준해서 뛰어나게 됩니다. 특히 편재일 경우에는 어떠한 그 판단력, 상황 판단력, 그 다음에 어떤 적응력, 네. 이러한 사회성이 매우 발달된 그런 기질을 갖기 때문에 그만큼 정제보다는 그만큼 더 재물 활동을 강하게 밀고 나갈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관성입니다. 자, 이 관성은 심리적으로는 복종 심리입니다. 반드시 어떤 주어진 틀이나 법이나 규칙을 지키고 거기에 따르겠다는, 거기에 복종하겠다는 그 심리가 아주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걸 복종 심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건 비굴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주어진 어떠한 체계를 잘 지켜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심리를 갖고 있는 관성이 사회적인 활동으로 보면은 조직이나 단체, 기관, 이러한 사회적인 조직단체, 기관하고의 연계, 서로 합작하는 거죠. 연계하고 또 어떤 활용, 이걸 쓰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쓰는 그러한 관계성을 맺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 때, 재물을 벌 때 이 관성이 작용하는 그러한 그 요소들은 바로 규모를 확대시킵니다.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어떤 조직 또는 단체에 납품한다든가 또는 조직이나 단체가 갖고 있는 어떠한 그 사회적인 인프라, 그걸 내가 활용한다든가 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커지고 또 그만큼 확장되는, 세가 확장되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성입니다. 자, 인성은 그 모든 주위에 있는 모든 사회적인 에너지가 일간한테 유입되는, 생으로 유입되는 그러한 통로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사업이나 일하는 데 있어서 뭐로 적용되면 아이디어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건 수용 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유입되기 때문에 수용 심리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이디어, 어떤 구상력, 그죠? 그리고 어떤 직관력. 자,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돈을 벌고 사업을 할 때 바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바로 여기서 창출이 됩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창의성은 실제로 내가 움직여서 새로운 것을 이렇게 발견하고 그리고 또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요소라고 한다면 이 아이디어는 두뇌에서 일어나는 아주 창의적이고 새롭고 또 남들이 하지 못한 그러한 기운이 유입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성이 발달되어 있으면 바로 이제 머리가 뛰어나다 또는 많은 것을 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추는 지식 체계,
그렇죠? 아는 만큼 일을 잘할 수 있게 되겠죠. 또 지식 체계. 자, 그러면서 또 더 좋은 거는, 자, 이거는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겠지만은 또 다른 또 부가적인 역할은 사회적인 지지입니다. 그 다음에 후원이 되고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관심의 대상이 된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거기를 도와주려고, 그 일을 도와주고 관심을 갖고 뭔가를 이롭게 하려는 그러한 기운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일간의 중심을 이 5가지의 이러한 십신의 작용들은 사업하는데 아주 기묘하게 쓰이게 됩니다. 물론 사주 자체가 이 5가지를 다 구비할 정도로 그렇게 완벽한 사주는 거의 없습니다. 뭔가가 이 중에서 한두 개가 비어 있거나 또는 어떤 두세 개나 또 한두 개가 크게 발달되어 있거나 하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다 구비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운이 대운이나 특히 저 대운에서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미결한 부분을 좀 더 보충할 수 있는 운이 온다면은 기존에 갖고 있는 세력에다가 이 운들이 플러스가 됨으로 해서 완벽한 하나의 구조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완벽한 구조를 이룰 때 이 명조는 이 재물의 취득 활동이 아주 다양해지고 완만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사주를 해석할 때 대운까지 다 합해서 이런 오행적인 요소를 오행이 중심이 되는 십신의 작용이 구비되면은 바로 경영자의 사주다. 경영자의 길을 걷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데, 아무리 뭐 좋다고 해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좋다고 해도 다 갖추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은 항상 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옆에 사주를 하나 놓고 이걸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주가 되었든지 간에 사주의 그 심리성이나 활동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아주 입체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사주에 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그림으로 옮겨 놓으면은 그만큼 해석이 아주 심플해지고 또는 아무리 복잡하다 하더라도 단순하게 그것을 조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간이 무토입니다. 그래서 무토가 이 중심에 잡고요. 이 무토의 기세를 보면은 해, 오, 축, 자 중에서 오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왕지입니다. 무토가 오의 이름은 왕지이기 때문에 기세가 강하다. 자, 일간의 기세가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이를 실행하고 추진할 능력이 뛰어나다, 탁월하다, 우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그러한 일이 앞에 닥쳐도 이걸 능히 해결해 나가는 그런 끈질긴 또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수행하는 그러한 특성을 갖게 됩니다. 일단 일간의 기세가 강한다는 면모는 모든 일을 이와 같은 수단과 도구를 잘 쓸 수 있다는 그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병화를 볼까요? 병화는 화생토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인성이죠. 병화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병화의 기세를 보면은 병화도 오에 그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것도 왕지입니다. 자, 왕지면서 양인이라고 그러죠. 천간의 양간이 왕지에 이르는 것을 양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무토도 양인에 해당됩니다.
오해, 왕제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둘 다 지금 왕제 이름입니다. 자, 그럼 병화인 인성이 여기서 편인이 됩니다만은 이 편인이 지금 왕지에 임하고 있다. 그러면 아이디어가 뛰어나다. 머리가 좋다. 탁월하다. 어떤 직관력과 사고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직관력이라고 그랬죠. 사물을 아주 직관적으로 바로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추리력. 앞으로의 어떠한 특성, 예상까지도 할 수 있는 추리력. 또는 이제 사고력. 생각을 아주 다양하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라는 그러한 어떤 활동을 아주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두뇌를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금입니다. 신금은 토생금입니다. 토생금. 그러면은 식상이 되겠죠. 화가 생한강. 그래서 신금이 여기 들어갑니다. 이거 음양의 관계에서 이거는 상관이 됩니다. 상관. 자, 상관성의 특징은 매우 창의성이 그래서 창의성이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총명하다 그럽니다. 아까 이 식성의 그 특성을 얘기했죠. 어떤 창의적인 수단 또는 수단의 개발, 새로운 변화. 그래서 새로운 변화.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창의적으로. 그러면 이 신금이 이런 변화를 얼마만큼 잘 할 수 있느냐는 신금이 갖고 있는 기세에 준합니다. 그래서 신금은 기세가 이 중에서 좀 큰 기세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신이 자에서 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이고 이게 목욕지가 되겠죠. 이건 목욕지 정도의 생보다 목욕지가 기세가 강하니까요. 신금은 이제 목욕지 정도의 힘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자, 이러한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어떤 수단을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재화의 그 취득 수단을 바꾸고 갑니다. 창의적으로. 자, 그런데 그 기세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바꾸는데 크게 바꾸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구축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을, 경영 시스템이나 어떤 그 운영의 시스템을 그렇게 쉽게 바꾸지는 않지만 그래도 바꿔나가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수입니다. 이건 토국수의 관계에서 그걸 하니까 요 계수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토국수니까 이거 정제가 되겠죠. 정제의 특성은 일을 할 때 굉장히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계획적이고 합리성을 갖는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러한 기질을 갖기 때문에 가장 중시하는 것이 신용을 중시합니다. 신용. 사업에 있어서 이 신용은 생명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명조는 이 정제를 하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신용을 중시합니다. 그럼 얼마만큼 기운을 타고 있을까요? 계수가 해자라는 바로 수국을 탑니다. 수국을. 수국에 임해서 계수가 천간에 떴기 때문에 계수의 역량은 기세는 매우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래나 유통이나 또는 어떠한 그 관계를 통해서 일을 추진하고 또 실행하고 그걸 통해서 재화를 소유하는 그 과정에서 이 명조는 신용을 중시하는, 아주 절대적으로 중시하는 그러한 특성을 갖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명조는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 관은 없죠. 관이 없으니까 조직과의 활용은 하지 않습니다. 뭐 사회 조직이나 국가 조직과 연계해 가지고
그 힘을 내가 활용한다든가 그걸 이용하는 그러한 그 기질은 또는 사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러한 직관력과 그다음 새로운 변화와 계획적인 그 활동을 통해서 재물을 득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어도 능히 어느 이상의 그 재물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5가지의 모든 기능이 주어지면 좋지만 이와 같이 다 주어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질주의를 갖고 있고 이러한 운을 타고 갑니다. 운을 타고 가는데 보통 사회적으로 왕성 활동을 하는 그 시기를 30대로 본다면은 이 30대로 본다면 이때부터 운을 타게 됩니다. 그러면 30일 때문에 을목이 오죠. 지금 을이 바로 여기 옵니다. 관이 원래 없었는데, 관성이 없었는데, 이 관성이 을목이 와서 정관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을목이 정관의 역할을 하는데, 기세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강한 기세는 아닙니다. 여기서 그래도 강하다고 한다면은 축에 일어서 이게 세지가 됩니다. 그래서 세지는 중간 정도의 힘을 갖는다고 보면은 요 30일 대원부터 이 명조는 편인과 상관과 정조를 기본으로 쓰면서 이제 정관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러한 기운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업은 또 확장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조직이나 단체에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걸 나의 사회 활동 또는 어떠한 그 사업 활동의 하나의 큰 도구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화운으로 또 가죠. 그럼 병화가 오는데, 자, 이 병호나 정미는 바로 이 인성을 아주 강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문서 작용이나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의한 사업 구생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그러한 시기를 맞게 됩니다. 자, 이러한 구조, 기본 구조에다가 이러한 운에 대한 변화가 가미되면서 이 사주는 계속 좋은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년부터, 청년기인 초년부터 사업성을 가지고 자기의 일을 충실하고 아주 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원리는 바로 이 사주 구조에 딸려 있습니다. 이 사주 구조에 따라서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에 의해서 어떤 활동력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사주의 그 십신의 구조는 바로 사업을 얼만큼 잘 할 수 있는가를 보는 중요한 그런 척도가 되고 또는 그러한 능력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